여러분들, 이 배의 이름이 Keep Smiling이네요. 여러분들도 하루하루가 짜증나고 힘드신 일 많겠지만 이 배 이름처럼 Keep Smiling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20년 동안 해외에서 살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국제 결혼했습니다. 예,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공자 맹자가 없는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아니면 반대로 예의와 매너가 없는 공자 맹자의 나라? 이것도 재밌겠네요.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또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요.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이야기든 일본 이야기든 뭐 한국 이야기든 필리핀 이야기든 다 제가 살아본 나라들이잖아요.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거는 저의 그냥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과 느낌을 말씀드린 거라는 거. 그 다음에 제가 뭐 중국은 이렇다, 특히 이제 뭐 단점이나 이런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중국이 다 그렇다, 뭐 이런 중국 사람들이 다 그렇다 100% 이런 게 아닙니다. 일본 사람이 다 그렇다 아닙니다.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많이 경험을 했고 또 많이 들리기도 하고, 예, 그런 것들.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의 삶 속에는 그러한 사람들, 그러한 상황들이 좀 많이 비춰졌다라고 이해해 주셔야지, 뭐 중국을 싸잡아서 다 그렇습니다, 뭐 일본은 다 그렇습니다,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. 제가요, 중국이 왜 중국 사람들이 매너가 없고 예의가 없고 때로는 이렇게, 그러니까 공중도덕도 잘 안 지키고 이렇게 때로는 이기적일까요? 뭐 이런 한 달 반 전 정도 된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려서 그게 지금 거의 63만 뷰, 64만 뷰가 나왔어요.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요. 그 영상이 히트하면서 제 채널이 커진 게 있습니다. 그래, 그 다음에 또 제가 얼마 전에 15년 동안 중국 생활하면서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, 그러니까 장점 단점을 올린 영상 속에서 좋았던 점은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. 뭐 음식이 맛있었다, 그리고 뭐 광활한 중국의 대지와 자연, 그리고 어떤 유구한 긴 5,000년의 역사를 공부하는 재미가 솔솔했다. 또 중국 사람들이 되게 열려있기 때문에 친구 사귀는 어떤 그런 게 재밌었다, 그런 게 좋았다라면, 안 좋았던 거는 뭐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. 뭐 중국 사람들 공중도도 안 지키고 위생관념 별로 없고, 또 뭐 좀 때로는 이기적이고, 그 다음에 예의가 없고, 또 아주 기본적으로 얻어야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서비스나 그런 권리도 막 목소리 내고 싸워야지만이, 목에 핏대를 내고 싸워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간신히 취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싫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매번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지만, 그랬더니 어떤 이제 구독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. 아재님, 그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나 이런 권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? 근데 제가 거기서 아차했어요. 왜냐면, 그러니까 제가 뭐 일본은 이래요, 뭐 중국은 이래요, 필리핀 이래요, 이런 얘기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분명히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중국을 좀 경험하신 분이라면, 아, 국제화제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착 공감을 했을 텐데, 예, 아마 경험이 없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좀. 그래서 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서 왜 공자 맹자가 없는 것이 문제인가, 이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호텔 로비에 가면요, 보통 소파라든지 티테이블, 그 다음에 뭐 의자,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죠. 왜? 호텔에 오신 손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숙객들이 로비에서 좀 편하게 앉았다 쉬시라고 그런 게 놓여 있습니다. 근데 호텔에 있는 소파나 의자들이요, 사람이 앉는 곳이지 물건을 올려놓는 데가 아니잖아요. 그쵸? 그런데 제가 중국에 살면서 호텔을 가거나 뭐 해외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뭐 휴양지 같은 데 호텔에 가면, 중국 투숙객들이 많은 곳에 가면 꼭 이런 분들이, 중국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아요. 본인이 앉아있어 소파에. 그리고 본인의 백팩이라든지 뭐 비닐봉지, 그다음에 여러 뭐 잡다한 물건들을 그 소파 옆자리에 쭉 올려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명이 앉을 자리인데 3명, 4명의 자리를,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. 저는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하나는 본인의 짐이 땅바닥에 닿는 게 싫은 거죠. 근데 여러분들 뭐 호텔들 바닥들이 잘 관리되어 있잖아요. 굉장히 깨끗하잖아요. 뭐 심지어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들도 바닥은 깨끗해요. 대부분 뭐 시장통이 아니지 않습니까? 오히려 그 시장에서 장 보고 뭐 비닐봉지 바닥에 내려놓고 이랬더라면 그 쇼핑
백들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.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이유가 있을 것이고, 두 번째는 뭐 지인이나 가족이 내려올 거라서 자리를 맡아놓는. 그러니까 참 중국 사람들이요, 이게 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뭔가 맡아놓는, 굉장히 급하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내가 혼자 와가지고 내 가족들, 내 친구들 거를 맡아놓는 그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.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지정석도 아니고 뭐 좌석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착순으로 와서 그냥 앉는 거잖아요. 근데 맡아놓는단 말이에요.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일들이 벌어진다고.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 제가 한중일을 비교해 볼게요. 자, 일본은 아마 95% 이상이 그 자기 짐을 바닥에 그냥 내려놓을 거예요. 왜? 일본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주는 걸 굉장히 끔찍이 싫어하거든요. 거기는 사람이 앉는 자리라는 걸 알아요. 그래서 내가 거기다 물건을 올려놓으면 다음에 오는 분들이 그 소파에 앉질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물건을 내려놓을 거예요.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 반반 정도겠죠. 근데 이제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내가 설령 소파에 물건을 올려놓고 뭐 백 같은 거 올려놨다 하더라도 누군가 내가 올려놓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사인을 감지하는 순간 이렇게 내려놓는 경우가 또 많아요. 물론 이제 안 그런 진상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려놓을 거예요. 저도 그럴 거예요. 근데 이상하게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질 않아. 왜? 그 이유는 제가 예전 영상에 그 63만 뷰 그 영상을 보세요.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내려놓지 않아요. 그 순간 알면서도 그걸 모면하는, 그냥 모른 척하는 그 순간 자신의 양심이라든지 어떤 도덕적 관념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이 교정을 해버리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계세요. 중국분들이, 많은 분들이. 안 내려놔. 자, 그런 상황이면 그냥 웬만한 손님들은 가겠죠. 그냥 포기하고. 근데 저처럼 중국어가 되고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나 외국인들이거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, 뭐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니까 와서 말을 하겠죠. 이거 좀 내려달라. 왜 당신이 거기다 짐을 올려놓냐? 나 좀 앉겠다. 자, 그럴 때 이제 중국 분들 중에서 이제 내려놓는 분도 부하오이스 이러면서 내려놓는 사람도 있을 건데, 그렇게까지 가도 안 내려놓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. 제 경험에 의하면. 자,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. 왜? 이 안 내려놓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우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와서 이걸 내가 차지하고 있는데 당신이 뭐 늦게 와서 왜 그러냐,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거나, 아니면 나 가족들이, 친구들이 와서 여기 이제 올 거라 내가 자리를 맡아놨다. 이것도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건데, 이렇게 우기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. 언성 높이면서. 말이 안 되지 않느냐, 무슨 그럼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 뭐 그 긴 의자에 내가 누워가지고 자리 일어나 달라고 비켜달라 그러면은 내정거장 뒤에 우리 가족들이 탈 거니까 여기 앉지 말아라,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, 뭐 나름대로 이런 논리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. 언성을 높이면서 거기 앉으려고. 이미 기분은 기분대로 상한 거죠. 그런데도 끝까지 양보를 안 해요. 그런 분들이 있어요, 중국 사람들 중에서. 그러면 이제 호텔 복무원을 불러요. 그 복무원이 설득을 해도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중국 분들도 양보를 하시지만 거기서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. 그게 뭐 그러면 싸우고 막 공무원 나중에 경찰 불러라 막 그냥 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일이 커져버리는 거예요. 제가 중국에 14년 반 살면서 얼마나 많은 중국에 출장을 다녔겠습니까? 뭐 국내선 비행기도 많이 타고, 그러면 뭐 비행기 안에서 뭐 승무원이 와서 뭐라 해도 뭐 그냥 무시하고 막 싸우고,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. 중국 사람들끼리 기차역이라든지 뭐 시외버스 장토치차짠, 뭐 시외버스 터미널, 뭐 버스 안, 무슨 뭐 기차 안, 비행기 안, 이런 데서 이런 유의 어떠한 일로다가 막 싸운단 말이에요.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국에서 생활하시거나 뭐 무슨 이제 뭐 일이 있으시면 주장을 하세요. 제가 지난번 댓글에 비행기에서 중국 사람 뒤에서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사실 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말을 못했다. 그건 알지 마시고 얘기를 하세요. 중국 사람한테 조용히 해달라고, 영어로. 발로 막 뒤에 차고 막 이렇게 뭐 시끄럽게 이러면 얘기를 하세요. 알려줘야 돼, 우리가. 그리고 정 안 되면 승무원을 부르세요. 조용히 승무원을 불러서 저 뒤에 분이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아직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뭔가 내가 기본적으로 얻어야 될 서비스나 어떤 권리를 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, 이게 좀 저는 되게 스트레스였었어요.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. 이게 왜 그러냐, 공자 맹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. 왜? 유교가 태동한 곳은 중국이잖아요. 이 유교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? 예 아닙니까? 예.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알려주는, 인간의 도리를 알려주는 게 그 학문이 그 유교란 말이에요. 그래서 유교의 가장 정점을 찍으신 분들이 누구예요? 공자, 맹자, 굉장히 위대한 학자들이시죠. 그죠? 근데 이제 뭐 제가 문화대혁명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런 걸 거치면서 뭐 공산주의, 사회주의 국가 이런 걸 이제 거치면서 이제 유교라는 게, 사실은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, 한국에 이제 조선시대 유교가 들어왔잖아요.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교 사상이 제일 강했잖아요. 어쨌든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그 유교 사상이 사실 굉장히 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
충, 효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들이 예의를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따지는 편이잖아요. 쓸데없이.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예의라는 게 있어요. 어떤 그 윗사람의 장유유서, 윗사람에 대한 예의, 예, 그런 게 있어요. 효, 붕우유신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다 그것이 유교에서 온 사상 아니겠습니까? 어찌됐건 간에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중국은요,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사람들은 어떤 중화 사상,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중국의 문화가 가장 앞서 있다, 뭐 이런 중화 사상, 중국 중심의 사상은 아주 깊이 있어요. 그리고 패권주의 사상도 깊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공자 맹자가 없음으로써 어떠한 자기 애는 강하지만 어떤 인류의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양보하고 그리고 또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어떤 나의 작은 양보와 나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행복해질 수 있고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참고 감내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류애가 없단 말이에요.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이게 있으신 분들 많지만 비율적으로. 그래서 저는요, 중국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 세계 2위이고 G2죠. 굉장히 강해졌죠. 일본, 독일도 이제 중국한테 안 되죠. 거의 EU랑 맞먹는, 오히려 EU보다도 더 센. 진짜 솔직히 요즘에 미국과도 거의 뭐 다이다이로 맞짱을 깔 만큼 뭐 자기 주장을 할 만큼 이제 그 정도로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졌지만 어떤 패권 국가, 전 세계 리더 국가로서 중국이 가기 위해서는요,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,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중국에 공자와 맹자가 있는 그날, 중국에도 유교, 그러니까 예가 있는 그런 날이 된다면 중국도 충분히 세지고 부강해진다고 했을 때 어떤 뭐 아시아의 리더, 뭐 아니면 세계 리더가 될 수 있겠지만 공자 맹자가 없는 한, 자기 애만 있고 인류 애가 없는 한, 패권국으로서 어떤 전 세계 리더 국가로서는 좀 아직까지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국제화제 이야기를 맞춥니다.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뭐 물론 좋은 중국 친구들이 있고 뭐 제가 중국에 대한 애정이 있고 이런 거랑은 또 별개의 어떠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의 이야기가 공감이 갔습니까? 예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제 얘기가 아니다, 틀렸다 그러면 정중하게 댓글로 달아주십시오. 네, 이상 국제화제 제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